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혹시 본 의원이 이제 그 민간 보조 사업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 사업비를 받으면 이제 현판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수장님? 그래서 그래서 그런 이제 이렇게 제가 각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민간 사업비를 받으시는 농업인들도 꽤 있다. 그리고 어떤 비영 농조합도 있고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혹시 세우셨어요? 사업비를 받으면 반드시 이제 현판을 걸어야 되는데 어떠한 예를 들어서 시비는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뭐 이런 매칭 비율이 뭐 이렇게 따라서 얼마를 받고 있다. 이런 기업이다. 아니면 이런 사업장이다라는 현판에 관한 조례를 이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민간 사업비 지원에 관한 조례인가? 정확히 제가 이제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혹시 올해 연도 예산에 그 사업비에 관한 조례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그 현판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시범사업하고 이제 지원사업하고 이제 두 가지가 저희들 네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비 내에 네. 전체 사업비 내에 그 시범사업 표차를 저희들이 매년 할 때마다 수립을 해요. 그 사업별로. 예, 예. 그리고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어떤 건축이나 아니면 농기계에 우리가 지원을 할 때에 거긴 정부 지원 사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차를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부착을 하죠? 그 기계에는 기계에다가 기계에다가? 붙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질의를 하냐면 저희가 이제 예산을 이제 보니까 각 의원님들이 계속 하시는 부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산은 꽤 많이 소요가 되고 지출이 되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사업비를 가져가시는 분들만 가져가신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거를 좀 질의를 드렸고 그런 거는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거를 계속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농법인이라든지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디 장목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장목반이라면 그런 예산을 가지고 가면 그 예산에 대한 반드시 합당한 어떤 자기 부분의 예산에 대한 가져갔으면 대가를 내가 예산을 쓰는 만큼 어떤 소득이라든지 증빙할 수 있는 책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책임 의식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꽁돈이 아닙니다. 시민이 내는 그 예산, 시민이 내는 어떤 내가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집행하는 그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챙겨서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저희가 이제 국도비 반환금 세부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 국도비 반환금이 좀 있습니다. 몇 개가 조금 있는데 농업정책과가 국도비 반환금이 얼마입니까? 2019년에 확정됐나요? 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의원님께서 자료 갖고 계신 거 중에 2019년 회계연도 보조금 집행 내역 중에서 네, 불용액이 많은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략 예산 금액만 총 예산 금액이 얼마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축산가하고 저희 농업정책가하고 합쳐가지고요. 네, 15억 2천 1억 5 네. 1억 5천 2백만 원. 15. 15억. 네. 네.
그 정도 되죠. 네네. 농업정책과가 한 4억 정도 예산이 잡힌 걸로 있고 네. 이제 불용액은 따로 별도로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반환금만 지금 잡고 있는데요. 그 이 많은 예산이 지금 그 뭐 따로 어떤 내역이나 무슨 사유가 있겠지만 본연이 한 가지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중 좀 큰 금액이 있습니다. 꼭 이런 금액은 꼭 반환하지 않아도 적절하게 잘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예를 들면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안전성 검사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GAP라는 게 뭡니까? 농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 인증 마크를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예,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이런 안전한 농가의 먹거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총 토탈 사업비가 얼마예요? GAP 안전에 대한, 그러니까 그 농축산식품부에서 안전성 분석 지원비로 내려온 사업이 있고 연구 용역비가 내려온 사업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 용역비는 한 1,5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그중에 1,400만 원이 전체 반납이 됐고, 그다음에 GAP 안전성 분석에 관한 지원 사업비도 한 1,400만 원이 연구 용역비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고 반납이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비가 1,500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6,200 총 사업비 중에 맞습니까? 네.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59페이지에 보니 2019년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2018년도의 지원 내역과 2019년도 지원 내역이 별반 다르지 않다, 내용이.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지금 저희가 뭐 사회적 환경이 변화되고 있고 이러한 어떤 국제적 인증을 가진 소비자들을 우려를 시킬 수 있는 이 해소 방안이 GAP 인증 마크인데, 이 GAP를 통해서 인증 확대를 통해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이런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좀 연구 용역을 통해서라도 뭘 활성화를 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을 전 양주시에 매번 이렇게 똑같은 장목반 뭐 무슨 쌀 장목반, 그다음에 무슨 장목반이에요. 표고버섯 무슨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걸 뭐 개인이 인증을 받는 거는 기피를 하는 부분은 알고 있으나 앞으로 살아갈 방법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작은 소규모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작은 양만큼을 착실하게 어떤 인증을 통해서 그 국가나 세계적으로 우수 관리 체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6천만 원이라는 사업비 중에 그 거의 한 절반 사업비를 반납을 하면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제 GAP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농가가 이제 그 갱신을 하게 되면은 갱신비에 들어가는 검사비를 이제 네, GAP 맞습니다. 검사비를 네. 이제 지원해 주는 건데요. 당초 계획보다도 예산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GAP 농가가 그 검사를 할 때에 전년도 대비 전체가 다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잔액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서 예. 왜냐하면 한번 꼼꼼하게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금 18개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공선회, 연구회, 그다음에 버섯 농조합, 그다음에 쌀 장목반, 네. 나머지는 쌀 장목반이고 로컬푸드예요. 개인이 받은 거는 있습니까? 좀 개인이 이렇게 어려운 인증 확대는 개인한테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GAP 이제 인증 예. 기관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 GAP 인증 기관에서
GAP 저 검사를 할 때 개인별로 받는 거를 좀 자제를 하고 속해 있는 단체별로 받는 거를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사항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소장님, 그 개인이 받는 거를 자제한다고 누가 그럽니까? 누가 어디에 그렇게 내역이 써 있어요? GAP 인증기관에서 이제 그렇게 협조 요청이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농가들마다 왜 그러냐면 이 GAP라는 인증 마크, 인증 우수관리 그 작업을 개인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업 자체를 워낙에 까다롭고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를 가지신 분들도 이런 인증 마크가 있으면 아까 유통 체계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유통 체계부터 착실하게 갖춰서 매번 받는 분이 똑같은 사업을 받다 보니까 사업이 어떤 질적으로 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3번, 4번 받으니까 더 이상 사업비를 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반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업들도 제가 한번 볼게요. 다른 사업비도 반납된 부분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농업, 농촌 경쟁력 활성화를 위한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이 9,600만 원이 반납이 됐어요. 2019년에. 더 이상 사업비를 해줄 데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소장님. 그 다음에 또 복지부분 자원사업에 장학금 및 매번 장학금을 주는데 9,400만 원이 내려왔는데 3,200만 원이 반납이 됐고 시군구비가 2,500만 원, 시도비가 600만 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매년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면 전체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어떤 문턱을 좀 낮춰서 전체 학생들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줘라. 이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다. 그런 사업들이에요. 쭉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이 6,300만 원은 왜 반납됐습니까? 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학자금하고 이제 연계된 사항인데요. 네네. 그 학자금도 이제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남았고요. 학교 급식도 이제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남게 된 겁니다. 그 농민들의 수나 어떤 그 귀농하는 귀농인들이 몇 명이나 되죠, 저희가? 저희가 그 귀농은 많지 않고요. 네. 연간 뭐 2-3명 정도의 끝입니다. 연간 귀농, 2-3명밖에 없어요. 예, 예, 귀농하는 예.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귀농자들한테 저희가 따로 뭐 혜택을 줄 수 보조라도 있는 사업이 주는 건 있나요? 없고요. 보조금 지원이? 이제 융자만 해주고 융자금 있습니다. 지원? 네, 네.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해서 저희가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양주시가 귀농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인구수가 줄어서 그랬다면 뭐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의 홍보 차원에서 어떤 학자금 지원 사업은 거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좀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 급식비 사업 이런 부분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질의를 해야 돼서 이런 것도 많이 좀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 사업에서 좀 하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6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뭐 저희가 아까 인재근 의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신 바 있지만 로컬푸드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억 9,100만 원하고 로컬푸드 그 작년에 직매장 2호점 건립 지원 사업에 그 3억 6,300만 원 정도 해줬고요. 네. 그다음에 직매장 포장재 지원 사업이 7,200만 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납품 농가에 대한 생산 체계 구축 사업이 2천만 원. 예.
저희가 어떤 체계로 지금 이 로컬푸드가 운영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지원을 받는 어떤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가 몇 년 동안 계약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자부담금을 얼마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로컬 푸드에 납품하는 농가들한테 저온 저장고라든지 이제 비닐하우스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컬 푸드에서 포장재, 그거는 이제 로컬 푸드에다가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그런 두 가지 그 분야가 납품하는 농가들은 얼마나 됩니까? 몇 개나 됩니까? 농가 수가 주로 생산되는 품종이 뭐죠? 납품하는 생산 품종이 뭐 상추서 엽채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양하게 있고요. 지금 로컬 푸드가 당초 농가가 몇 개예요? 예, 지금 한 60여 농가가 납품하고 있습니다. 60여 농가, 네네. 60여 농가에 지금 그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7억 2천입니까? 작년에 그 지원해 준 게 1,700만 원하고 2천만 원, 3,700만 원. 포장재가 있다면서요. 포장재. 포장재는 로컬 푸드 그 법인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다. 법인한테 7억 2천을 주고 농가들한테 60여 농가들한테 7,200만 원이 7,200? 포장재 사업에 들어간 거고요. 네. 이제 농가들한테는 어떤 거? 3,700만 원 비닐하우스 설치하고 저온 저장고 설치하고 3,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줘서 예. 그 납품비는 농가들이 가지고 가는 거죠. 60여 농가들이 그 어떤 각종 채소류나 뭐 기타 이런 농산물을 그쪽에다 지원을 해주면 이 로컬 푸드에서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는 겁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 수수료를 받고 판매해 주는 거죠. 나머지 부족한 이 60여 농가들이 이 부족한 이 양주시의 어떤 총 생산량을 다 채울 수 있나요? 다 못 채웁니다. 못 그럼 채우기 나머지 때문에 부분은 어떻게 채웁니까? 타 지역에서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그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로컬 푸드를 육성을 했습니다. 맞죠? 네네. 그러면 이 60여 농가만 이런 혜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 어떤 한 단체만 이런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로컬 푸드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맞고요. 작년 2017년도나 18년도에는 몇 농가나 됐어요? 2017년도에는 좀 많이 해줬습니다. 47개소 해줬습니다. 농가가 저온저장 47농가예요? 네네. 그리고 2018년도는 2018년도에는 12개 농가 해줬습니다. 12개 농가, 네네. 그리고 2019년도에는 60개 농가입니까? 2019년도에는 5개 농가입니다. 60개 농가라면서요. 아까 납품 농가가 납품 농가가 60개 농가고요. 예. 지원해준 농가가 5개소라는 거예요. 5개소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지원해주는 사업비를 지원받는 농가가 너무 적지 않아요? 12개 농가, 5개 농가 뭐 이렇게 하면 그 전에 사업비 이제 대비 연도별로 쭉 지원해 왔기 때문에요. 이제 많이 지원을 받은 이런 사업도 제가 뭐 어디냐고 따져 묻지는 않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여기 울타리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뭐 양주시에서 특별히 나는 지역 뭐 특산물이나 농산물이 없다라고 핑계를 대시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유통 체계도 좀 잘 갖췄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관심을 좀 유도해서 식재료를 좀 이렇게 면역력이 강하다 뭐 이런 거를 홍보를 통해서 전부 집집마다 배달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꾸렸으면 좋겠다. 그럼 60농가가 아니고 전 양주시에 있는 어떤 절반의 농가들이 다 이쪽으로 유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런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대비해서 너무 받는 수혜자가 너무 적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로컬 푸드가 활성화가 되려면 참여 농가가 이제 많이 많아야 되죠. 있어야 네. 되고요. 거기에 따른 또 저희가 지원을 적절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GAP 농가라든지 친환경 농가라든지 다른 매장하고 좀 차별화를 두면서
이렇게 로컬 푸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완주구 로컬 푸드 저희가 견학도 갔지만 거기는 완전 체계가 다릅니다. 양주시하고. 이것도 많이 보고 좀 더 아실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네네. 어떤 체계인지. 그래서 이게 사업비만 툭 던져지고 저희가 아예 관리 감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그 집행부의 역할이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기계를 보유하고 불용 농기계 처리를 하고 계시죠? 664페이지. 664페이지. 불용 처리 농기계가 15정 29대예요. 그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을 했는데 본 의원이 살펴보니 문제점이 불용 농기계를 매각할 경우 일괄 매각으로 인해서 금액이 높아져 관내 농가의 낙찰 기회를 줄어들 수 있음. 이게 문제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이게 문제점이라고 하셨죠? 이유가 뭐죠? 저도 이제 농기계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내구년수가 지난 거라든가 고장률이 많거나 고장 빈도가 좀 많은 농기계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불임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런 농기계를 그 관내에 있는 농가가 다시 재사용을 이제 희망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몇 개나 다시 있습니까? 고쳐가지고 쓰기 위해서. 예. 그런데 그 온비들을 의해 가지고 전자 입찰을 하게 되는데 이 농기계 이제 그 많다 일괄 매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매각 대수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괄 매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농가가 직접 그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농가한테 다시 그렇죠. 우리가 지금 판매를 문제가 할 수 없다는 게 그겁니다. 문제점이라는 거죠. 뭐냐면 저희가 지금 농기계 불용 결정 농기계 목록을 한번 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지금 9대의 농기계를 지금 살펴봤어요. 매각 연도수가 거의 5년, 6년 뭐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10년 미만짜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보통 저희가 이 차를 사게 되면 보통 몇 년 정도 타죠? 농기계 같은 경우는 더 그렇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여기에 다른 업체가 껴서 이걸 중고로 판다는 겁니다. 손쉽게 매각을 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제 과장님 하고 답변 주세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승용 이항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한 대에 얼마나 가느냐를 물어봤더니 작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거의 한 7, 8천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집행부가 이거 판 거를 보니까 1,600만 원에 팠습니다. 5년짜리를. 이게 맞습니까? 이거를 고쳐서 다시 이항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가 딸려서 못 쓸 정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5년 동안 험이 탔으면 이렇게 많이 고장이 납니까? 이런 거를 다른 업체가 인수하는 이런 거보다는 자꾸 좀 잘 기름칠하고 닦고 그 농민들한테 어떻게 쓰는 방법을 잘 교육을 시켜서 오래 연도수를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내군 연한을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를 달라고 그랬더니 기간이 너무 짧은 것들이 너무 많다. 돈이 몇 천만 원을 뭐 거의 1억 미만짜리 기계들이 예를 들어 100만 원, 1000만 원 미만에 나온 것도 있고 돌체 집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제일 비싼 것 같아요. 3천만 원. 나머지는 다 1,600만 원, 2천만 원 미만이고 콤바인이 5,400만 원 제일 비쌌습니다. 이런 거는 너무 아깝다. 시 예산이.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고쳐서 쓰는 내군 연원수를 좀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문제점 해결 방법이다. 저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농기계를 장기 사용하는 게 가장 이제 효과가 이제 실용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물론 내 기계를 가지고 내가 쓰게 되면은 내군 연수보다도 오래 쓰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그 대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일본 농기계는 우리가 한시적 인부임을 청해가지고 하지만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사용자가 가져가서 농기계를 이용하다 보니까 물론 나갈 때 그 농기계를 출고를 할 때 저희들은 농가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이 사용 요령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적인 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수명보다도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개인별로 이렇게 여러 농가가 쓰다 보니까 수명이 많이 짧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예, 그거는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도 집행이 되는 거고 기간제 인력도 해서 한시적인 인부가 해서 부품 수리나 이런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 내군 유난수를 좀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651쪽. 소장님, 우리가 저 콩콤바인이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4대죠? 콩콤바인이요? 예, 예. 네네네. 우리가 이거 지원해 준 데가 있죠, 또. 이거 말고 근데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은연면에 있죠, 은연. 네네, 은연면에요. 소장님, 우리 양주시에 콩 농사 짓는 분들이 한 얼마나 농사를 줘요? 콩 농사를. 농가수 말씀하시는 거. 예, 평수로 대략 우리가 콤바인을 빌려줄 적에는 그래도 평수가 나와야 빌려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서 직접 털어주든가 그런 방식으로 네, 채택해서 이저 하시는 거 한시적 아니에요? 인부임을 채용해가지고 예. 지금 저희들이 직접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총콩그 콩 농사 짓는 분이 면적이 한 어느 정도 돼요? 근데 개인적인 차이가 좀 심한데요. 예. 그 많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한 2, 3만 평 정도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요. 예, 또 적게 짓는 사람들은 한 2천 평 정도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총 이렇게 따져보면 면적으로 따져보면 그분들 그 뭐 토지대장 떼어보고 그럼 다 그 콩 심었다는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도 한 몇 네네. 평 정도 하고 있을까요? 평수로 말씀인가요? 예, 뭐 해배수도 괜찮고 뭐. 아까 근데 양주시에 말씀드린 콩을 심는 사람들이라면은 몇 평 정도를 갖고 있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한 2, 3만 평에서 한 2천 평 정도의 차이가 좀 있고요. 평균적으로 잡으면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한 4천 평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4천 평 정도. 본 의원이 그 콩콤바인을 그 불만들이 많아서 쭉들 해봤더니 콩콤바인이 하루에 한 몇 평을 콤바인이 작업을 하나요? 한 5천 평 정도 하나? 어? 5천 평 정도. 한 4천 평 정도 내외로 지금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율정 콩 작목반 있죠. 그 임태빈 그 지금 통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거기 콩콤바인이 거기 농사를 한 15,000평 지면 하루면 턴다 그러더라고요. 하루. 임태빈 그 통장님입니다. 율정 그러니까 회천 4동 통장님이신데 율정 콩 장목반에 계십니다. 우리가 4대가 있단 말이죠. 은연면 지역을 빼면은 은연면은 지금 농협에 나가 있는 그 콩콤바인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다 다른 데만 이제 그 콩콤바인을 4대 갖고 도는 거잖아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꼭 그런 건 아닙니까? 예, 은혜면 장목반이라 하더라도 이제 저희들한테 추가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농가들도 있고요. 네. 자체적으로 이제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작물이라는 게 이제 시기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우리 농기계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평수가 나도 진짜 한 5,000평 정도 할 줄 알았어요. 콩콤바인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작업 그 능력이. 그건 어려울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 임태빈 씨가 저한테 그 집평 했어. 그럼 10,000평만 한다고 쳐요. 10,000평만. 그것도 힘들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임태빈 그 장목반 그 회장님이 저한테 그 집평 하려고요. 아무래도 콩도 물론 시간이 이제 몇 시간을 이제 그 수확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틀려지겠지만 콩도 이제 내가 이제 이런 걸 왜 여쭤보냐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 기계를 갖다가 일부에서 기계를 빌려간다거나 그러면은 그분이 갖고 있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거 후딱 털고 남한테는 돈을 받고 다른 데 걸 털어준대요.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4,000평을 5,000평을 이제 지금 소장님 말대로 5,000평을 내가 털어. 근데 내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농지 보고 하루를 주든가 아니면 뭐 맷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분명히 방식이. 네. 예? 근데 그게 5,000평을 한다 그러면 뭐 여기저기 이동한다 그러면 한 3,000평만 한다고 쳐보세요. 근데 이게 빌려가는 것들은 가면 한 사람이 며칠씩 갖고 있는데면요, 그게. 우리 임대농기계는 그렇게 며칠씩 갖고 수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걸 개인별로 빌려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부임을 지고 저희들이 인부를 붙여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날 사용하고 난 것은 그날 기계를 갖고 들어오는 그러한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00% 우리 인부임들로 해서 나간다 이런 네,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콩콤바인은 남한테 전혀 임대를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우리 4대가 돌아가서 한 5,000평씩 하루에 네. 깐다는 거죠. 네. 그걸 농민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구만. 그건. 예? 기계를 갖고 와서 다른 걸 털어서 자기네 거 아니고 다른 걸 털어서 돈을 받아간다는 건 이게 좀 곡해가 있었던데. 이항기나 콤바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수확 작업 기간이 길어도 30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이용을 하게 하려면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농작업을 해야 그 전체적인 면적을 다 수확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항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 하여튼 뭐 그러다 잘하겠는데. 보니까 또 이게 입고가 또 어느 정도 이런 시간에 입고가 돼야 다음 날에 나갈 수 있는 농기계를 사전에 수리 점검을 해서 그러면 당연히 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콤바인하고 비교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면적이 뭐 10,000평, 15,000평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습니다. 아니 내가 여쭤봤더니 그 임태빈 그분이 한 10,000평에서 15,000평 정도 한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뭐 내가 저 검용도 하잖아요. 율정 콩 장목반에서 상태 좋고 하면 그냥 아침서부터 하면은 그렇게 한다고. 아니 뭐 그분이 연세도 60 거의 70순이 다 되신 분이 저한테 뭐 거짓부렁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그 콩 그 농가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 4대 콩콤바인 4대면 하루에 최소한 한 2만 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5대가 있으면 2만 5천 평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게. 예? 근데 우리 콩농가가 과연 우리 양주시에 뭐 몇십만 평을 하는가 이게 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가서 설명을 다시 좀 잘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가 양주시 장기 임대를 2013년에 이제 마무리를 졌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49개 장목반 아까 뭐 우리 저 50개에서 60개 있다 그러는데 뭐 50개 있는 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네. 그래서 140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또 분할된 것도 있고 뭐 아직도 이게 140대 지원된 게 다 남아 있진 않잖아요. 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0개 장목반에 20대가 남아 있고요. 10개 그 장목반에 20대 중에서 트랙터가 5대, 콤바인이 1대, 대형 기종은 6대가 남아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부속 기계들이 12대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 없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그 장비들이. 네. 댕기다 보면 자꾸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콤바인 8대, 트랙터가 8대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임대농기계가 보유하고 네. 있는 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도 그때 이거 지원해 준 게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장기 임대 지원해 준 농가들 중에서 트랙터가 5대, 콤바인 6대 해서 6대가 갖고 있는 거고요. 장기 임대로 나가 있는 것 중에서. 그 이전 거는 그럼 다 매각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존경하는 그 한미령 의원님이 그 말씀하신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직접 좀 받을 수 있게끔 도움 주셨다는 얘기 네,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알겠고요. 자, 저희가 6차 산업에 한다고 참 그 돈도 많이 들이고 한 데가 하나 있죠. 남면에.
참 뭐 방송에도 막 그냥 뭐 신문상에도 다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 지금 거기 추진상이 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상태가. 남면 거 말씀하시죠. 예. 밀급함. 네, 밀급함. 우리 6차 산업해 가지고 뭐 대단히 뭐 신문이면 신문 광고 안 난 데가 없습니다. 양주에 뭐 이런 6차 산업이 들어와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뭐 소장님들도 그때 아주 양주 임실에 버금가는 그런 밀급함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6차 산업까지 딱 다들 가셨다 그러는데 공장까지 다 젖었잖아요. 네. 어떻게 되셨는지. 그게 이제 2016년도부터 그 17년까지 이제 추진한 사업인데요. 농촌진흥청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는 가공 공장을 이제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게 조건이 가공 공장에 안 되고 즉석식품 제조 허가로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즉석식품 제조 허가를 맡아가지고 우리가 2018년까지 축산농가들 가족들이 운영을 하다가 내부적인 그 어떤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잠시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5월 달에 다시 이제 협의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그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모임을 좀 자제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거나 종식이 되면 그 사업이 다시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한 2년간 그 기계를 전부 다 세워뒀던 거네요. 작년도 1년간 저기 했던 거죠. 18년까지 운영을 했다가 소장님, 거기 문제점이 뭐가 있었어요? 저는 그거 시작할 때부터 그 문제점을 좀 많이들 얘기를 들어서 야 진짜 과연 이게 6차 산업으로 우리 진짜 양주시의 밀급함이 잘 운영이 될까 사실 걱정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유라는 게 이게 쿼터제도 있고 또 쿼터제 모자라고 그쪽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도 상당히 무지막이 돌출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가 하여튼 뭐 이거 6차 산업 무조건 된다 해가지고 밀어붙여서 뭐 우리 뭐 공모해서 돈도 받았지만 우리 시비도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문제점이 뭐 때문에 그 주민들의 그런 그 밀급함 6차 산업에 트러블이 생기고 이랬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제조를 해서 유통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즉석 가공 식품을 그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판매처가 일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의 어떤 운영상에 서로가 이제 그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됐던 상황이고요. 지금 그 새로운 조직체를 좀 그 현재 축산농가들끼리 해서 새로운 조직체를 좀 구성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삐딱한 것도요. 사실 공모 사업을 따와오는 거 진짜 뭐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잘하셨는데 준비 과정 같습니다. 준비 과정.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따갖고 와서 돈 투자해서 6차 산업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전에 준비가 다 됐어야 되는데 준비도 안 되고 그냥 벌떡 떨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 시에서 좀 더 꼼꼼하게 다 챙겨서 일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뭐 조금 전에 김종길 의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떡국장서부터 해서 뭐 이거 저거 하나둘입니까? 이게 뭔가 준비가 돼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본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게 준비 과정이 없이 무조건 덜커덕 받아놓으면요 다 실패로 갑니다. 이거. 우리 푸드푸드도 똑같아요. 우리가 준비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농민들을 불러서 이거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 모르는 지식이 있으면 진짜 잘하는 우리 여러 과에서 우리 지금 한 과에서만 그걸 했잖아요. 여러 과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거 합쳐서들 다들 회의해서 또 농민들이랑 부딪혀서 이게 잘 가야지 그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는데 잘 끌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 이게 뭐 6차 산업, 말만 6차 산업이 그냥 방송만 빵빵 나가고 양주시에 밀급함, 뭐,
제2의 임실 된다 뭐 이런 막 했다가 뭐 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그러한 전문성이 결여가 된 운영의 조직체가 이제 고생이 된 부분도 잘못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농가들 스스로의 어떤 이 6차 산업화를 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현재보다도 부가가치를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저희들이 교육이나 컨설팅을 좀 더 해서 운영화가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장님 진짜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산업이 말처럼 잘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쉽게 갖고 들어와서 쉽게 그렇게 누가 그렇게 금방 문 닫을 줄 알았어요? 우리 기대는 무지 컸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지금 소장님 말대로 진짜 전문적인 이런 걸 많이 그 용역도 좀 받아봐야 되고, 예? 이걸 어떻게 진짜 해갈 것인가 이런 것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진짜. 네. 예? (654쪽) 농업기술센터 이전 및 농업인 회관 뭐 이거 쭉들 다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뭐 문제점도 있고 우리 추진 계획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될 거예요? 되나요? 그렇게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차질 없이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예. 참 걱정입니다. 하도 문제도 많고 하여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685쪽 민원이 좀 안 들어오나요? 여기 가축 분뇨 처리장 어디 저 남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남면이고 뭐 다른데 공공시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처리장들이 민원들은 좀 안 들어오나요 이제? 개별 농가에 대한 그 민원은 지금도 접수가 되고 있고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컴포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 일반 농가에서들은 이제 그 돼지 농가 이런 거는 정화 시설 안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다 이제 관청으로 넘기는 거로 바뀌지 않았나요? 법이? 구성은 아닌데. 특성 과정에 예, 답변드렸습니다. 예. 허가 기준 농가는 자가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신고는 예, 이제 공공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자가 처리가 그거 안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법으로? 그건 아니고요. 그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죠. 자가 방류 시설을 네. 농가에서 갖춰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큰 농가들은 아니 그 농가는 좀 예, 분명히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예. 그게 불확실하다 그래서 작년인가 그거를 이제 안 된다고 들었었는데 그건 제가 아니었어요. 알기로는 그 내려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본의원은 된그 우리 가축 분뇨장이 어떨 땐 냄새가 나고 어떨 땐 냄새가 안 나고 민원이 들어가면 또 냄새가 금방 없어진다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공공처리장의 민원은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네. 최근 들어서는 뭐 그게 있다는 얘기 못 들었고요. 다만 초기에 그 공공처리장을 초기에 운영할 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그 이후로 이제 그 세정수를 통해서 그 세정수 물량을 늘려서 한 이후로는 지금 그 공공처리장에 대한 민원은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다만 그로 인해서 세정수 물량을 늘리다 보니까 축산 농가에서 공공처리장으로 가서 낼 수 있는 양이 한 5톤에서 10톤 정도 오히려 줄어들었으니까 그로 인해서 축산 특히 양돈 농가들이 좀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공공처리장 냄새로 인한 민원은 현재는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가들이 이제 그 톤수를 제약을 하다 보니까 예. 그게 이제 못 들어오는 게 또 예, 양이 좀 조절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오히려 민원은 개별 농가, 그러니까에서 인근 주택에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인근 주민들이 하는 민원은 많은데 지금 그 은연에 있는 공공처리장에 대한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저 개별 농가에서 좀 어렵다 그러는데 그걸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한번 찾아봐 주시고. 예, 잘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